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경로당 회장님들 또 회원님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날마다 걱정되고 날마다 신경 쓰는 그 코로나19 이제 그 주사도 예방접종하는 주사도 이제 나와서 실행한다고 하니까 좀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정말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우리 그날까지 힘내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저는 오늘 어르신들과 우리 회장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유언과 상속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는 뭐 상속을 재산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건 꼭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웰다잉 강사 이병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로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유언장에 담기는 내용, 유언의 법적인 효력, 유언의 형식, 상속의 역사, 상속의 용어, 가족 해체 문제, 아름다운 유언과 상속, 한경진 목사하고 유일한 박사, 김영석, 양녕의 부부, 알프레스 노벨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공개해드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장 작성 현황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아까 얘기한 대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유언의 법적인 효력, 유언의 형식입니다. 유언장의 작성의 필요성은 여기에 보면 컵에 물이 엎질러졌죠. 그러니까 지금 난감해하고 있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고치고 다듬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까 여직 내 삶이 잘 정리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주변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의 표현과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유서와도 같죠. 유언장을 모르시면 옛날에 유서는만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유언장, 이건 오늘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의 필요성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정리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소유물과의 관계 정리. 그건 바로 뭐냐, 재산, 부채, 보험, 물건, 가구 이런 것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일과의 관계 정리, 가정, 회사, 단체 이런 자기 벌려놓은 일과의 정리.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정리. 식물인간 뇌사 치매 시 장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의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유언으로 미리 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법적 효력 절차를 밟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에 남기는 내용은 임종 방식, 희망하는 임종 장소, 나는 어디에 묻히고 싶다, 고향 산산에 묻히고 싶다, 나는 화장해서 뭐 강에 뿌려다오,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시신을
기증이나 장기 기증 정보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장례 방식,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산과 유물 처리 방식, 유산 기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어디다 기부하겠다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서 법적 효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정보, 신분증, 도장, 현금과 예금 통장, 신용카드, 금융상품, 주식, 채권, 국민연금, 세금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거. 어느 분은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통장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낱낱이 적어서 그렇게 유언장에 담는 것입니다. 남기고 싶은 얘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재산도 분배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건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유언의 법적 효력은 요식주의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유언할 때 사례 분배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춰야 하며 심신상실, 혼수 상태의 유언은 무효가 되고요. 도덕적 의미를 가진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요. 법률에서 인정한 것, 재단법인 설립, 인지, 친생 부인,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 지정 또는 위탁, 위증, 신탁 이런 것 등을 법적 효력이 있고요. 17세 이상부터 유언이 가능합니다. 만 17세가 안 되면 유언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언의 형식은 자필 증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공증 증서에 대한 유언, 네 번째는 비밀 증서에 대한 유언, 다섯 번째는 구수 증서에 의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민법 1066조에서 1070조 사이에 이게 다 이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게 쭉 읽어드리는 것은 이건 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 자필 증서에 대한 유언은 민법 1066조인데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돼요. 대서, 대필, 타자기, 컴퓨터는 무효고요. 전문 연월 주소를 자수하고 나련해야 되고요. 도장, 지장은 가능하다. 사인은 무효입니다. 대개 요즘 뭐 사인 시대, 사인 딱 해놓고 이거는 유언의 효력이 없어요. 삽입, 변경, 삭제할 때는 자수하고 나련해야 된다. 두 번째, 녹음에 대한 유언. 이거는 1067조에 해당하고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성명, 연월을 구술해야 돼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증인 그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서 이익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 증서에 대한 유언, 유언자의 2명 이상이 증인과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얘기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 낭독하고 그 적은 것을 맞냐고 확인하고 낭독하고, 유언자의 증인이 적합함을 승인한 후 그게 맞다 하면 각자 서명 나련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 증서에 대한 유언, 비밀리 써놓은 그 유언인데 이건 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나련해 딱 해놓고 봉투에다 도장을 딱 찍어놓고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2사람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나련한다. 2사람 이상이 보는 데서 이렇게 딱 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것은 공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구수증세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 때문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글로 쓸 수도 없고 이제 거의 마감해야 될 그 순간에 이거를 말로 해서 유언하는데, 유언자가 질병, 그리고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 두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또 다시 그것을 적어 쓰고 다시 맞냐고 얘기를 낭독하고요.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적합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각자 이 서명, 이게 중요하고요. 유언자가 서명 날인 불가능할 경우 공증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최지 변호사한테 CNK 이 최지 변호사한테 연락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법적으로 여러분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또 공증인을 찾아가서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언의 철회 또는 취소, 무효, 어떤 경우에 있느냐? 이미 철회는 새로운 유언, 철회, 먼저 거는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유언. 법정 철회는 전후 2개의 유언이 있을 경우에 그 유언이 서로 저촉되면 앞의 유언 부분은 철회된다. 유언을 앞에 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유언장을 또 했는데 그러면 앞에 것은 철회한다. 유언과 저촉된 생전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한다. 생전에 유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또 철회하는 걸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취소는 유언이 사기, 강박,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냥 자녀들도 여기까지 막 해야 된다고 엇박지르고 이렇게 된 것은 무효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효는 유언의 요건과 방시에 어긋난 유언, 유언의 무능력자의 유언,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 법적인 유언사항의 이외의 유언, 이미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이런 것은 무효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것은 법적인과 같이 상의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유언 방식이 흠결된 유언, 방식에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벗어난 거, 17세 미만자나 의사 무능력자의 유언, 17세 미만은 유언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유언, 보통 평범한 사회질서를 떠난 것들,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 유언상의 법률에 위반된 경우, 유언자 사망 전에 실현된 경우, 유언을 했는데 그 생전에 유언한 사람이 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 자녀들에게 뭐 재산을 더 주었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유언의 무효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언장을 쓴 다음에 유언장에 나란히 빠져 도장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인은 안 되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까 지장과 도장은 가능하고, 두 번째 수정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몇자 수정하고 도장이 꼭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고 답답한 녹음을 했는데 두 사람이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어때요? 이렇게 증인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을 때 녹음이 밑에 건 녹음에 대한 구수증서에 대한 거 이건데 이것이 없으면 이거는 무효다. 유언의 무효 예시. 연세대에 어느 재산인이 123억을 연세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근데 유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언장 이렇게 만나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기가 없어요. 날인이 빠졌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웠는데 연세대에서 졌어요. 2005년 7월 5일 판결 났는데 연세대에서 123억이 날아갔는데 가만히 이걸 보니까 거기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걸 그냥 금고에다 놔뒀다가 내년에 꺼내보니까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돼서 졌다. 그래서 무효.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분이 둘째 부인에게 자기 재산을 다 주겠다고, 이게 상당히 많았던 재산이 한 400억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대답을 하니까 하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배 씨 측이 미리 준비한 유언장 내용을 듣고 경함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는 정도로 동의했을 뿐, 그래서 이게 재판을 했는데 이건 안 된다. 그죠? 민법 제1070조는 유언자가 질병 등 그 이유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구술하고 이를 증인 낭독하고 유언자의 서명을 받는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이 유언장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언장 양식과 유언의 작성 방법 요점을 정리해 보면은, 자필 유언장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자필로 쓴 거는 가장 손쉽지만 분쟁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공정을 받아두는 게 좋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이름, 서명, 이것이 필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쓰면 좋은가?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장례법, 나는 어떻게 해달라. 죽으면.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은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 유언장에. 그 다음에 종교나 사회단체 기부할 경우 명확히 해야 돼요. 아까 연세대에서 서명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123억을 주었다가 그냥 다시 자녀들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나 명확히 은행 이름, 금고 비밀번호, 주식, 펀드, 그 다음에 받을 돈, 줄 돈, 대상자 이름을 기재해요. 돈을 꿔줬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신 다음에요, 갚는 사람이 90%가 없대요. 10%도 안 될 때 돌려주는 경우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경우로 어떻게 꾸어주고 이걸 명확히 기입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래도 받을 여지가 좀 남지, 그 사람이 당사가 짠하면 거기다 그냥 나 안 했다고 오리발, 요즘 얘기로 오리발 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식이 남기고 싶은 말, 이걸 또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유언장을 미리 써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최근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또 유언장을 쓰면 중간 자기 삶을 결산하는 데도 좋고요. 자신의 가치관 재평가해서 좋고, 인간관계 점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장래 절차도 기록해서 좋다. 유언장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래 하고 나니까 내가 모든 할 일을 끝나고 가는구나. 내가 벌려놓은 일들을 내가 마무리하고 가니까 좋다. 이래서 유언장을 좋은데 작성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상속에, 그래서 이제 유언과 상속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속은 상속의 역사, 상속의 용어, 가족 해체 문제. 상속 때문에 가족들이 아주 이렇게 풍지박살, 다시 남보다도 더 못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법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남만도 못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상속, 법적 상속. 아까 유언 상속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상속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키를 넘겨주듯이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죠. 상속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어요. 균등상속, 생전분제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또 상속의 역사는 조선 초기시대, 중기시대에 있었는데 제자녀 균등상속이 있었고 생전분제가 있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의 역사는 근현대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법률이 제정됐는데 1978년에 유류분 신설이 있었어요.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 주는 거. 요즘에 유류분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많이 싸웁니다. 이제 이따가 설명을 더 깊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 법이 또 개정됐는데 모든 자녀에게, 옛날에는 장자에게 50%, 차자에게 몇 %, 다른 시출간 자녀들은 안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출가 외인도 이걸 모르고 그냥 갔다가 자기 큰오빠나 누구 여기에서 재산을 다 아버지 거 받았다면 얼마든지 유류분 상속 법정 소송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녀 균등 상속이 이게 됐는데 78년대 유류분이 신설됐다.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누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직계 비속 자녀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하고 배우자 5할 가산이라 배우자 5할 가산인데 잘못 알면 전체 5할 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1이면 배우자도 1인데 거기 1에 대한 5할이니까 1.5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자녀가 없을 때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3순위는 배우자의 단독. 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배우자가 혼자 이제 다 갖는 거예요. 이게 자녀도 없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4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형제 자매 이렇게도 없을 때는 형제 자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한지도 모르고 형제들이 막 대드는 경우가 있어. 이게 재산이 많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좀 알아두시면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속 관련 용어는 이걸 잘 알았는데 법적인 용어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법조인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가지고 증여자가 수증자가 뭐냐 이걸 증여자는 상속 오는 사람이 증여자예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 사람은 여기 증여자예요. 이게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유증자, 수증자.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상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뭐 중에 잘 헷갈릴 때는 꼭 법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관련 용어. 유증이란 무엇이냐.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 아까 유증, 수증 이 얘기를 했죠. 포괄유증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비율로 증여하는 것을 얘기하고 특정 유증은 지정한 특정 재산을 증여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재단이나 어떤 단체, 종교단체나 학교나 할 때 그런 게 소용되겠죠. 수증자란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사람, 법인, 단체, 태아, 의사, 무능력자도 증여 가능하고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고 수증자의 결격 사유, 상속 결격자, 실종 신고 받은 사람. 근데 자녀들 중에도 어느 집은 온데간데 없이 전혀 소식이 끊겨 있는 사람. 근데 꼭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디 나타나서 내 집은 달라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죠. 상속 관련 용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기업은 공동 상속인 중 기여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인정, 상속분을 다르게 산정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분묘에 대한 일정 부 이내에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지인 농지, 족보,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분명. 그러니까 제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더 준다는 얘기고요. 상속복이 상속인이 재산 상속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의 표시인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 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민법 1019조에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 채무가 재산보다도 더 많을 때 이때에도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제도 피상속의 유언에게 재산 처분이 자유를 제한함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인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 피상속인은 직계, 비속 배우자 2분의 1 직계, 존속 형제 자매 3분의 1 등 근친자에게 하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업은 제도 아까 얘기한 특별 수익자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혹 그 밖에 법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것. 이 얘기는 뭐냐? 극진히 자녀가 3명인데 그중에 한 자녀가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시고 모든 걸 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제 특별히 들어갔던 거, 돈 이런 것 같은 거를 하고 이분이 간호하는 동안에 재산이 다른 각도로 없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더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여분제도 특별 수익자 극진히 모시면 아까 비싼 얘기인데 10%에서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법적으로 2011년 5월 27일 판명이 났는데 이게 양아들이었지만 이 사람이 특별히 잘 모셔서 법적으로 그 재산을 다 분배된 후에 법적으로 했더니 그렇게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여분제도 특별 수익자 여기도 아까 얘기한 효자 양아들에게 유산을 50% 더 줘라. 이 유언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저기도 의의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 아들에게 50% 더 줬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론이. 잘하는 옆에 있고 잘하는 자녀에게 정이 더 가고 이런 것도 재산도 더 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참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 상속 이런 건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되면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이 시설이나 이런 양로원이나 또 이런 요양병원에 가보면 자녀들이 면회 오는 횟수 보면 저 사람의 재산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를 대본 안 돼요. 재산이 자기 앞으로 있으면 면회는 횟수가 다르대요. 그러나 재산을 다 자녀에게 준 사람은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2달에 한 번 오다가 1년에 한 번 오다 이렇게 하다 죽는 때만 그때만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쓰고 가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그런 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해체. 이 유류분 때문에 아까 유류분 얘기를 했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법정 싸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유류분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시집 가서 딸도 갔는데 내년 갔다 보니까 내 목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신랑이 네 바보같이 네 밥그릇도 못 찾냐 하고 가정불화가 나고 다툼이 나면 그거를 법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싸우다 보면 남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족 해체가 이것 때문에 많이 벌어진다. 그전에는 그래도 멀리 있어서 명절 때는 어떤 때 만나던 사람도 그들은 남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돈이 피보다도 더 진한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가족 해체, 유류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가사사건 접수 건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족 해체는 어떤 경우냐, 돌아가시면서 너만 가져고 상속을 재산을 다 한 아들에게 주었어요. 전 재산이 9억이었어요. 그래 이 아들은 지금 현재 이게 그림같이 너무나도 입이 훤하게 좋아하고, 나머지 3명은 그냥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재산을 다툼이 일어납니다. 상속인 배우자도 못 받고 자녀 2명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9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릴릴렐레 하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유류분에 대한 법적 소송이 벌어지면 9억을. 이제 그때 벌어지면 처음같이 똑같이 나누질 못합니다. 50%만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유류분을 가지고 이제 이 법적으로 붙으면 10억이면 5억은 그 사람 목이고 5억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9억인데 그럼 4.5억이잖아요. 배우자한테는 얼마 드느냐? 1억 5천이 돌아오고, 다 1억 1억에서 4억 5천이죠. 9억에서 반이면 4억 5천이죠. 그런데 배우자는 1억 5천, 자녀 2, 3은 1억 원씩, 그리고 원래 받았던 9억은 1억 2억 1억 5천에 3억 5천을 빼니까 얼마요? 5억 5천을 갖게 되더라. 이게 유류분 계산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법적으로 똑같이 등본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건 잘못하는 상식. 50%만 가지고 넘어가 버렸을 때는 벌써 50%를 잃는 거죠. 2억 받을 거 1억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가족이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류분 이것이 가장 지금 많이 법적으로 붙고 있어요. 대습상속. 추정상속인 상속시 개시 이전에 사망 혹은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상속한다. 예를 들어서 아들, 손자가 받게 된다는 얘기죠. 대습상속, 대의상속이라고 승조상속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서 손자에게 상속권이 있다 하는 걸 판명이 2005년 12월에 난 거죠. 1순위는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고,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쭉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 어떤 사람이 상속을 못 받냐?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려는 미수,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사람 돈 때문에 형제자매 칼부림 나고 막 이런 사람은 상속의 자격에서 박탈된다.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 사람도 상속권이 전혀 없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엇박질러서 상속을 자기한테 이게 돈을 주게 쓰게 한 경우, 이것도 유언의 처리를 방해한 자, 이런 사람도 상속이 안 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하는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 사람도 상속에서 어때요? 결격 사유가 된다, 법적으로. 이런 것이 알려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적에서 이런 게 상속에, 그러니까 재산 관계로 싸움이 붙으면 남만부터 더 모든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걸 줘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죠. 상속의 재산 확인은 부동산 상속 확인이라는 여기 포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전체 가지고 있던 돈, 재산 이런 게 다 나오고요. 제출서는 국토정보자료 이용 신청서, 사망자 재적 등본, 상속인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의 신분증 이런 걸 제시해서 가면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고요. 금융자산 상속 확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출 서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그 사망인이 얼마 가지고 있던 이것까지 다 알게 돼요. 돈이나 그러니까 같이 모시는 사람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명의로 돼 있는 돈을 빼거나 이러면 형사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은 손 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경재 목사, 종교계의 그 대표시자 참 존경할 만한 그 인물은 한경재 목사님하고 유한양의 유일한 목사, 여기 박사님, 김영석 양양의 부부, 알프레스 노벨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하는데 뭐 다 끝까지는 안 보더라도 잠깐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한경재 목사는 정말 영락교회를 섬기시고 우리나라 무궁화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삶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지막에는 성경책 하나 갖고 옷 몇 벌밖에 없었어요. 정말 깨끗한 이렇게 유언하신 분이 드물다 하는 걸 위해서 소개를 하고요. 시간이 가니까 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유한양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 이분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5가지 유언을 했어요. 유일선의 딸, 즉 자기 손녀 유일링 당시 7살에게는 졸업식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손녀에게 유언했고, 두 번째는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 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주고 그 땅을 유한 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는 치지 마라. 유한 중공업 고등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드날리게 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만아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울타리도 치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했고요. 세 번째, 유일한 자신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재 신탁 기금으로 기증한다. 지금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리고 또 넷째는 아내 좀이라는 제라 딸이죠. 네가 노후 때까지 잘 돌봐드려라. 다섯째,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아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네가 이제 자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한테는 돈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다는 이 유명한 유일한 박사. 그래서 요즘도 우리는 약을 사도 유한양의 거는 정말 더 이렇게 구입하고 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유일한 박사 이 유언 상속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고, 또 한 분은 김영석 양양의 부부입니다. 이분은 과일 장사로 모은 전 재산 400억을, 그것도 400억을 고려대에 기부한 부부예요. 참 이분들도 참 대단한 부부죠. 그 다음에 알프레스 노벨. 우리 지금도 노벨상 이렇게 받고 있죠. 금년도 우리나라 노벨상 신청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은행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공헌한 사람들한테 상을 줘라. 그래가지고 노벨상이 그때부터 태어났고,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노벨 평화상 김대중 옛날 대통령이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노벨상을 일본이나 유태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제 우리의 목이죠. 쭉 듣고 보니까 어때요? 자녀들과 이런 재산 분쟁,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내
모아놓은 재산이 어떻게 잘 아름답게 내 생각대로 쓰이기를 바라고 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괜히 자녀들에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내년에 그 혈족도 잊어버리고 남남이 돼서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산이 좀 있으시면 그것을 자기가 모아놓고 자기가 저지른 이런 일은 벌려놓은 일들은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언장의 필요성입니다. 한국인만 이렇게 유언장 작성하는 비율이 낮아요. 다른 데는 좀 많이 높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저조합니다. 여기 2010년에 보면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돼, 유언장 쓰는 게. 유서는 많이 쓰지만 유언장이 이렇게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지금은 많이 좀 늘어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언장을 그래서 꼭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가족과 불협화음을 줄여줘야 되는 게 누구 목? 내 목이다. 내 목. 이제 유언장, 이건 장례의향서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거의 1시간 가까이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의 오늘 만남이 연극이나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여러분의 생각이 앞으로 바꿔져서 남은 생에 웰빙, 사람답게 살고 웰에이징, 사람답게 늙어서 웰다잉, 사람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또 생명나눔 강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병호입니다. 오늘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유익한다면 더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또 상의하시고 오늘 이걸 참고로 해서 내가 유언장과 상속은 꼭 내 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했으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